매주 화요일에 하는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조수진 변호사, 이승영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뭐 인사 여러 번 했으니까 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 쇼미더민심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참 재밌는 여론조사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죠.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평가 떨어지는 거. 또 하나는 윤석열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창당 효과. 자,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난주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한마디로?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했고 상당히 반향이 컸죠. 근데 이유 신당 만약에 창당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느냐, 첫 번째 상당한 정도로 있다, 상당한 정도로 의미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했을 때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당의 지지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냐, 그래서 민주당 측에 있는 중도층을 더 많이 중도층이겠죠, 아마 중도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선거에 임박해야 사실 알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컸던 거는 상당한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지지율이 나온다. 그 뒤에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에서 한 조사에서만 그렇게 나왔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도 그 경향이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쏘아 올린 그 공이 이게 뭐 여러 군데에서 너무 인용이 많이 됐고, 그렇죠.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여론조사 이후에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받았어요. 지금 행보가 더 빨라지고, 맞아요. 말의 수위도 높아지고, 뭐 신당을 진짜 태세요. 라고 뭐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뭐 이미 하고 있다, 작업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저희 그 결과가 하도 인용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뉴스 도마도 이러시더라고요. 아, 도마도. 도마도. 너무너무 이렇게 반갑고 좋아해 주시니까요. 자, 참고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 문항, 설문 문항은 이분이 만드십니다. 아니, 저하고 여러 명이 만듭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당연히 혼자 안 하죠. 네네네. 이분과 동료들이 만듭니다. 근데 되게 촉이 좋으셔서 꼭 그 타임에 필요한 질문들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론조사 꽃도 ALS는 응답률이 3%도 안 되는데 토마토는 응답률이 왜 이리 높은가요? 그리오미아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6.5%고요. 일단 주말에 일부러 우리가 주말에 하죠. 그래서 옮겼어요, 사실. 옮긴 이유가 주말에 응답률이 높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약간 이제 여유들이 있으시니까 응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심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훨씬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률이 원래 저희도 3% 정도였는데 그렇죠. 2배 오른 이번에는 6.5%가 나왔네요. 우리는 이제 화요일로 옮긴 다음부터는 6%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요세피나 김님께서는 조배님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알렐레오 조배님과 토마토 뉴스 조배님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여튼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알릴레오는 아무래도 책 방송이잖아요. 거긴 EBS. 여기는 시사 방송. 그래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EBS 좋아하지만. 네, 자, 정확하게 우리 성인 방송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에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확인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긍정이 29%, 부정이 67.3%. 우리는 거의 똑같군요. 부정이 근데 너무 높아요. 거의 70% 육박이에요. 지금 오히려 긍정이 지난주보다 그래도 이거 뭐 의미는 했죠. 없는데 0.7% 오르긴 했는데 부정도 올랐어요. 부정도 0.5% 올랐고, 지금 이렇게 되면 3주 연속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는 거죠. 근데 지난 주에 주중에 나왔던 다른 회사의 갤럽인가요?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인가 오른 걸로 3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합니다. 네, 33%인가 한 3%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럼 그거랑 우리랑 좀 다르네요? 우리도 좀 올랐잖아요. 이거는 오차범위 내고 그거는 오차범위 바뀌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 그쪽은 면접조사 방식이고 저희는 ARS 방식인데 그거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전화 면접관이 좀 유도할 수 있군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큰 의미, 그리고 우리 주말에 지금 그 대통령의 행보가 저희는 담겼거든요.
그 이태원 저 추모 그 대회 안 갔잖아요. 네, 그랬죠. 예, 안 간 그 부분이 저희는 반영이 또 됐고요. 그렇구나. 아, 맞아. 그러네. 저기 조수진 변호사님. 네. 요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적혀있는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실까요? 잘하고 있다는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뭐 어쩌고. 예, 긍정평가가 지난주 28.3%에서 이번 주에 29.0%인데 0.7%가 상승을 한 거고요. 같은 기간에 부정평가도 66.8%에서 67.3%. 로 0.5%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제성이 올랐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도 오르고 부정평가도 오르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전국의 이 흐름을 보면 그 한카타르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MOU 체결하고 뭐 운반선 건조 계약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의대 정원 문제 또 관심을 모았었는데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안을 내놨고 반면 검찰이 유독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허위 보도 의혹만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였는데 추도식은 불참하고 예배를 따로 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점들이 모두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좀 연령대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70%를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대에서 나온 긍정평가 45.9%가 긍정평가가 60대에서 나왔는데요. 그 긍정평가로 다른 세대에서 거의 70% 가까이 나온 부정평가를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정평가가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높았고 두 번째로 지역별로도 영남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는데 좀 주목할 점은 TK에서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10.4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뭐 전 대통령 거기 가봐야 아무 의미가 뭐 효과가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니까 20%대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고 중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19.7%. 그러니까 지난 조사 때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잘 못하고 있다도 지난 조사가 70.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4.6%.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도 역시 올라갔어요. 4%나 4.1%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중도층 지지 반대 격차는 54.9%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결과는 대통령에게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되게 상징하는 바가 많다. 이런 그 순방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 이번에도 그 중동 순방 뭐 네네. 해서 뭐 여러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많이 냈어요. 그 MOU 뭐 몇 건 체결하고 뭐 몇십 그랬죠. 조를 뭐 MOU는 그냥 양의 각서거든요. 그거 네.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국가 간에. 근데 그리고 안 이제 지켜지기도 하고 그 대부분. 근데 정상회담을 했는데 뭔가 성과는 내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뭐 양해각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어요. 이 지지율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예전에 MB 때 당했거든. 그렇죠. MB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그 당선자 신분으로 벌써 2008년 2월인가 그때 뭐 쿠르드 쪽에서 유전 개발을 뭐 사업 따냈다고. 맞아요. 뭐 처음에는 5억 배럴인가 뭐 했다가 점점 불어나요. 20억 배럴. 그러니까 언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자주 하는 카르텔 얘기인데 네. 보수 정권 언론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포장해 줬어요. 근데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쿠르드 유전 네. 사업성 없어서 청산 절차 받는다고 아이고. 투자금 1조 원을 떼일 판이랍니다. 세상에. 그럼 뭐예요?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MOU는 사실은 그 서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진짜 아니, 그거지. 그리고 MOU 아무 소용 없고요. 보니까 이미 기업이 하기로 했던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다 성과라고 포장하더만요.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순방 100번 갔다가 봐야 아무 소용 없고 이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 이유를 물어보면 1등이 외교 뭐 이런 쪽이더라고. 그냥 별로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외교로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예.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번호,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9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6.5%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치통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두 번째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 한번 질문이 들어볼까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현 경제 민생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경제 위기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렇죠? 민생 그렇죠. 위기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대처하느냐 마느냐, 정부랑 당이. 예.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66.7%. 아, 이거 좀 부정평가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네.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가 26.2%, 잘 모르겠다가 7.0%.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 여당을 질타하는 거예요. 대처 못한다고. 게다가 40대에서 대처 못한다고 화나는 비율이 75.7%네요. 엄청 좋네. 경제 활동 네, 가장 경제도 활발히 하는 인구죠. 연령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수도권에서도 60% 이상이 정부가 경제 대처를 못한다고 했는데 일단 연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높았고 20대가 굉장히 제대로 대처 못한다가 74.1%, 30대도 68.9%, 거의 뭐 69% 정도가 제대로 대처 못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전통적으로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 는 41.7%에 불과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라는 부정평가가 51%가 나왔어요. 이야,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야말로 이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에서도 58.7%가 대처 못하고 있다. 꽁이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죠. 이거 명백하게 보이. 잘 모른다는 게 많이 줄고 7%밖에 안 되잖아. 못하고 있다가 확실히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다 아는 거죠. 이게 단언컨대 만약 전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웠으면 난리 아마 났겠죠, 난리 났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맞습니다. 대통령은 갈 수는 없으니까 총리, 경제부총리 이미 바뀌어도 벌써 바뀌었다. 맞습니다. 예. 버들새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생각을 딱 대변해 주시네. 여야를 떠나 서민들 밥 먹고 살게만 해줘도 우리 찍어줍니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민생이 제일 말이에요. 그 정부 여당이 네, 해야 하는 중요합니다. 일은 네,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민생 거잖아요. 경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저기 곡소리 나잖아요. 지금 네. 빚내서 집 사신 분들 대출이자 2배 이상 내고 있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물가는 더 올랐잖아요. 또 지갑을 더 닫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 진작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도 곡소리 나고. 맞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기업들은 투자를 못 하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세수 펑크네요. 세수 펑크를 냈는데 그 자기네 무슨 대통령실 무슨 예산은 또 올리고, 그리고 검찰 특활비는 또 올리고. 순방 엄청 다녀. 그리고 순방 맨날 돈 막 달라고 웃을 일이 아닌데. 아니 백성이 배두드리고 우리 백성이라고 하지 배부르고 마, 백성. 알릴레오 얘기를 하셔서 임금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모두가 대통령 뭐해 대통령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네. 경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추경도 해서 돈 좀 풀려고 하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총리가? 국민들 허리띠 좀 졸라매라고. 아, 그런 못 말을 살겠어요. 좀 총리가 할 말입니까? 자, 이 얘기도 있습니다. 더 지금 우리를 김 빠지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상저하고를 예측한 게 아니라 정부가 주장했죠. 상저하고다.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괜찮아진다. 하면서 우리한테 최면을 걸었는데 결국 올해 하반기 경기 부진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고요. 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 전망은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 상황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21%, 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22.6%,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52.7%, 잘 모르겠다 3.8%입니다. 이야, 지금 나빠진다는 게 52.7%. 그러니까 이게 3달 연속 부정적 전망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50% 넘는 분들이 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내년 지금 상저 하저도
걱정이지만 내년도 더 걱정이거든요. 내년에 예상한 그 그렇지. 잠재 성장률이 1.7%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과 같은 거예요. 물가 인상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하고 또 억지로 지금 금리를 붙잡아둔 상황이거든요. 한은에서 이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는 2% 지금 이상 벌어져 있는데 억지로 지금 붙잡아 놓은 상황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가계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시한폭탄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정말 큰일인데요.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짜증이 막 팍팍 나는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경기 전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많이 다르다면서요. 일단은 연령별, 지역별 차이가 있어요.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40, 50 세대에서 네. 다 60%대로 나빠질 거라고 다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예, 사는 사람들이 40대, 그렇다는 50대는 거군요. 뭡니까? 집안의 가장이거나 뭐 아이를 키우거나 또 집을 사서 이자를 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이쪽에서 60%대로 더 나빠질 것이다, 경기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네. 그렇죠. 네. 자, 정당 지지도는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2.2%고요. 더불어민주당 46%, 그리고 정의당 2.1%로 나왔습니다. 역시 또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14% 정도, 13.8%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또 역전됐다라고 갤럽이나 이런 데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자, 뭐 그 차이는 여러분한테 계속 논의 설명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추세는 지난주 추세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뭐라고 봐야 거의 되겠습니까? 차이가 없죠. 네,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고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인류한 혁신이가 잘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끼우고 있다. 저는 왜요? 그렇게 보고요. 아니 1호를 갖다가 무슨 영남 사면? 예. 아니 영남에 좋아요. 그래 영남에 영남의 계신 중진 험지로 나가라. 스타 의원이라고 표현하던데 누가 스타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 이름이 나왔어요. 스타원의 이름이. 나왔어요? 뭐 주호영 뭐 저는 누구.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또 부인했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한 거지 이러면서 또 누구 닮았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그분들 수도권에 간다고 칩시다. 거기 지역구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 지역구 주민들은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넌 여기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치 공학적이고 그 지역 현안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출마하겠다고 수도권에 어떤 주민이 그걸 반겨주겠어요? 그걸 1호라고 떡 내놓으면 그 혁신이가 혁신을 한 겁니까? 해야 할 게 뭐겠어요? 네. 대통령부터 바뀌어라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가장 중요했던 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태원 집회에 좀 가셔라. 오셨어야지. 네. 이태원 그 추모 대회에 초청까지 했잖아 유가족들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화합의 어떤 첫 단추, 첫 걸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그냥 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철근 씨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선거 질라고 한 거다 이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2% 혹은 많으면 3%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그래서 그랬는지 녹색당하고 선거 연합정당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도 만약에 나오면 같이 연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떡조사는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인 것도 같아요. 이제 어때요? 다시 또 밝혔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그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하고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밝힌 게 고려의 대상도 고려의 단계도 아니다라고 다시 뭐야, 멘트를 선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죠. 말들을 이게 아무렇게나 하지? 그러면? 정의당과 이준석 신당 안 거리가 맞아. 멀어도 너무 멀죠. 이렇게 안 하면 국민들이 뭐를 볼까요? 저는 사실 그건 선거를 좀 위한 야합으로 본다. 야합. 약간 오보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멘트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그냥 과잉 해석 지금 녹색당하고의 선거연합 정당만 가지고도 당내에서 굉장히 말이 반발이 많죠. 심하고요. 왜냐하면 그 진보 정당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치 선거적으로라기보다는 정말 정책
을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위해서 험한 일을 계속 해오신 분들인데 그럼 녹색당하고 연합했을 때 그럼 정의당은 어떠한 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이 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선거공학적으로 선거연합 정당을 해서 구상하는 정책을 가진 정의당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을 혁신해야 되는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방향을 일을 추진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재정립. 오. 예. 두 번째가 유승민, 이준석 등 비윤석계와의 통합. 비윤계와의 통합. 네. 그다음에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 등 인적 쇄신이 19.8%, 잘 모르겠다가 23.8%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많은 응답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관계 재정립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자꾸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 독립적으로 마이웨이 하자 이 뜻입니까? 아니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뭐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쫙 일사불란하게 아주 군대 당정 같았어요, 일체의 근데. 정신으로 네.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7%가 나왔어요. 47.1%. 그러니까 전체는 32.3%인데 그거보다 높아요. 대통령하고 관계 다시 재정립해라. 네. 라고 말한 게. 그래서 국힘에서 오히려 이러한 요구가 더 높다. 지지층들에서. 예. 지금 그 변호사님, 예. 인요한 위원장이 사면 운운하고 나서 홍준표 시장 매우 심기가 불편합니다. 예. 그때가 지금 이준석 여러 차례 대표도 쓰셨어요. 그렇고, 예,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사면을 혁신이 첫 안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 뭐 당연히 반발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그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 근본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이 사태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내가 이 당을 30년간 지켜본 본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다 방송에서 당원들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뭐 날뛰면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준다. 이렇게 굉장히 좀 흥분된 언사를 좀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까지도 나를 내치더니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갈등을 봉합한다 하는데 결국에는 탈당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지난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이 포용하려는 안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네. 선거에서 지역구 하나 주겠다, 출마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겠다 정도로 가지고는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준석 대표도 이 대표도 뭐 여러 말들을 했죠. 이게 네, 마치 했죠.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하면 덥석 받을 줄 알았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사면해 준다고 했는데 봐라 이준석 저 안 받는다 해서 자기를 마치 몰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려는 말하자면 수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는 마음이 이미 떠난 게 아닌가. 그래요? 예. 이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에 대한 신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로 이걸 듣고 있고 원칙이 좀 있대요. 만들더라도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밀려나시는 분들은 안 받겠다라는 거라든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몰라도 영남 중진권에서 중진 의원들에서 밀려나는 분들도 뭐 안 받겠다. 두 가지 원칙 비슷하게 뭐 이미 그걸 정해놓고 지금
창당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여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이 참 저는 와닿습니다. 영남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시나리오는 선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양념 같은 수준의 이야기다. 스테이크가 맛이 없는데 겨자에 찍어 먹으면 괜찮고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유혹하면 팔릴 거라고 생각한다니 곤란하다.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다 출마하도록 하면 적어도 선거 앞두고 영남에서는 만말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막말이 말들을 하지 못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어줍지 않게 자꾸 기교 부리지 말고 스테이크를 아예 바꿔버려라. 오히려 그 자리에 어디 낙하산 꽂아서 아무 말 리스크가 생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완벽하게 본질을 교체해버려라.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얘기나 주변에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헤어질 결심을 정말 점점 더 굳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비례 생각해 봤는데 본인은 아니라잖아요. 본인은 난 끝까지 지역구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당을 만들어서 그쪽에 지역구 나가든지 뭐 무소속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무소속은 좀 힘이 없고 아무래도 신당 차려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혼자서만 또 그렇게 하는 건가? 잘 본인이 또 모르겠어요. 주말에 방송 나와서 직접 네네. 100일 전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듯이 100일 전 이런 100일. 단어를 쓰기도 이게 했죠. 한계선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좋습니다. 우리 또 우리 여론조사 때문에 탄력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연락이 안 해. 모든 분을 포용하십시오.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하고 모든 게 다 나갔잖아. 한 줄 한 줄이 정말 그 금가옥주 같은 그 한 줄 한 줄이 다 인터뷰 돼가지고 다 인용됐었어요. 기억하시면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쇼미더민심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쇼미더민심까지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영친이와의 소통을 통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절대 신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미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또 우리 여론조사에 또 백미 여론조사 하면은 이 사람 이승영 본부장 여전히 수염이 참 거치시군요. 이런 댓글을 들어도 신경 안 쓰시는 본부장님 얘기해 주세요. 신당이 창당되려면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정당은 어디일까요?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또 신당 얘기네요. 근데 네. 19,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이 78%를 차지한 이준석, 유승민 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제목은 총선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신당이 누구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이준석 신당이다. 유이 신당이다. 역시. 이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두 번째가 윤석열 신당 11%. 그리고 5%는 잘 모르겠다. 4%가 민주당 쪽 신당. 이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쪽 신당은 뭘까요? 금태섭 등 제3지대가 1%. 야, 근데 금태섭 씨랑 양향자 의원은 좀 슬프겠어요. 예, 당만 너무 들었는데 존재감이 없고. 너무 빨리 뛰었나 사실 싶기도 우리는 해요. 그럴 줄 알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럴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예상했던 네.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 댓글 읽어볼까요? 예, 유저 ZZ6님, 국힘도 민주당도 이미 너무 가버렸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가 시급한 때에 제3당의 신선함이 박수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3당이 좀 신선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당이 너무 지겹다. 이거예요. 네. 유저 MV8님께서는 나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싸운다면 유승민, 이준석처럼 비교적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와 싸워줄. 야,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쵸, 필요하다. 야, 아니, 이거 되게 저희가 중요한데? 이게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좀, 맞아요. 자, 그다음 예, 제임스 박. 네. 제임스 박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그럴듯한 말솜씨와 함께 유승민의 가식적인 행동에 국민들이 또 속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뿌리는 한국힘당에 있는 바 기본적인 행동 양식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완전히 좀 전에 말했던 그분하고 다르네요. 네. 유이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대할 게 얘기했어요. 없다. 어차피 네. 좀 있으면 드러날 거다. 이런 어허, 말씀이네요. 누구 말이 맞나? 광희님께서 어느 쪽이든 신당 창당하면 뭐하냐. 당장 공천이 어려워지고 당내 입지에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는 것 아닌가. 철학도 비전도 없는 쓰레기들 뿐이다. 야, 이렇게 또 어이 그냥 너무 여기 거칠게. 정치평론 다 있어요. 지금 입장이. 그러네요. 예.
유저 JK3님, 신당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주의 기득권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문제이다. 산술적 계산에 빠질 때 민주당이 위험하다. 그래요. 예. 정치공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 기득권에 지금 너무 매몰돼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유저 CG7님이 정치하는 것들은 어차피 정권 장악이 목적이다. 그중 상식적이고 그나마 덜 악한 자를 뽑으면 된다. 차악을 뽑아라. 예, 네. 지나치게 믿을 게 못 된다. 언제든 변하고 언제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다. 진보든 보수든 똑같아 별다른 인간이냐. 일처라는 사람이 최고다. 야. 그 말은 맞네. 예. 자, 마지막 예, 댓글이요. 유저 IQ6님이요. 지치고 하루하루가 악몽 같다. 신당이고 뭐고 필요 없다. 빨리 투표 날이 와서 내가 가진 유일한 권한으로 윤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야, 지금 댓글 하나하나가 다 막 절절하게 절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또 좀 아주 더 새롭게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씩 뽑아줄까요? 저는 마지막 그 지치고 하루하루가 악몽 같다. 예, 신당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분. 그럼 여기서 유저 말하는 IQ. 예. 여기서 말하는 투표 날이 빨리 와서 내가 심판하고 싶다는 이 투표는 뭡니까? 총선을 말합니까? 아니면 대선을 말합니까? 총선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총선. 난 대선인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계속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 나 대선인 줄 알았어. 솔직히 다시 이게 생각해봐요. 일반 국민들의 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여다봐요, 그래도. 지치고 총선인지 하루하루가 악몽 대선인지. 같고. 아니, 그럼. 본인들 동의해요? 우리 조 변호사? 곤란하죠, 대답하기. 아니,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4년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거. 자, 또 해보십시오. 예.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비교적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와 싸우고 싶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신당 창당하면 뭐하냐. 공천 어려워지고 당내 입지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냐. 철학대 비전 없는 쓰레기다. 오늘 이거는 저는 정답으로 이거는 뭐 어떤 그 좀 기교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정통파대로 생각하신 걸로 이렇게 뽑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신 댓글들이 화려하게 저희들의 방송에서 또 읽히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스마토 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뉴스마토를 조금 잘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종이신문의 위기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토마토 정기구독 캠페인 안내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토마토는요, 원래 처음에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시작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종이 페이퍼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8년 전의 일이에요. 네, 온라인으로도 뭐 당연히 온라인도 하고 있고. 나오고,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2참가는 선언을 하고 지난 2월에 이 판형을 변경했습니다. 타블로이드 판으로. 그리고 데스크 실명제, 영상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고 누구라도 내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여러분들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알리자. 그렇게 부끄러운 기사는 쓰지 말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뉴스마토 그 독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믿으신다면, 구독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많이 와주시고, 좀 저희를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뉴스마토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통통물 30% 할인, 토마토 게스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요,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맨 위에 캠페인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뉴스토마토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콕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